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대수 월가 예상치보다 낮을 듯.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월가의 예상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워치가 블룸버그를 인용한 데 따르면 테슬라는 외부 세계와 격리된 작업자들이 거주와 작업을 수행하는 폐쇄루프 상태로 6월 초까지 상하이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장 가동률은 70%로 알려졌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3월 말에 폐쇄되었다가 4월 초부터 절반 정도 가동률로 재가동되었다. 70% 수치는 다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월가가 예상한 2분기 차량 인도 대수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하며 월가 분석가들도 비난받을 만하다고 베런스 칼럼은 지적했다. 테슬라는 4월에 상하이 공장에서 약 1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그중 1,500대만 인도했다. 당초 설계된 용량에 따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은 2021년 12월에 약 7만 1,000대에 달했다. 상하이 공장이 5월에 설계 용량의 50%로 가동되고 6월에 70% 혹은 75% 용량으로 가동된다면 테슬라는 2분기에 약 9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베런스의 계산이다. 테슬라의 미국 프레몬트 공장과 독일 및 텍사스 공장의 조기 배송을 고려할 경우 2분기의 총 배송 대수는 26만 대가 된다고 베런스는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분기 컨센서스는 약 30만 대다. 팩트셋에 수집된 2분기 컨센서스는 약 28만 대이다. 월가의 2분기 예상치가 모두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테슬라는 월가에서만 약 50명의 분석가가 주식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분기 중에 인도대수 같은 중요한 수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와일드카드가 되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베런스 칼럼은 지적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약 30%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가 15% 하락한 데 비해 2배나 큰 것이다. 테슬라 주식은 지난주 3거래일 동안 상승, 최근 주당 $760 선을 회복했다. 에픽, 애플과 앱스토어 소송 뒤집기 시동. 1심에서 애플에 완패했던 에픽게임즈가 반격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제구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될 애플과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주 연방법원 판결에 반박하는 변론 취지서를 제출했다고 특허 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이번 문건에서 에픽은 애플이 내세운 국가안보 위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관리 권한을 제한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에픽은 애플의 국가안보 위협 주장은 재판에서 거론된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면서 미국 정부가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회사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시장 획정 문제였다. 1심 소송 당시 에픽은 애플과의 분쟁이 iOS용 앱을 위한 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iOS 앱 시장에서 애플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에픽은 애플이 iOS 운영체제란 전방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앱 배포 및 결제란 후방 시장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에픽의 주장은 iOS가 운영되는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맞섰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큰 안드로이드뿐 아니라 게임 콘솔, 스팀 같은 PC 생태계와도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애플의 논리였다. 에픽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격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에픽은 애플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iOS의 주된 경쟁자는 안드로이드란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 간 공방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인앱 결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에픽의 이 같은 행위는 앱스토어 규칙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켜버린 것이다. 에픽이 이에 반발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심에선 애플이 사실상 완승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보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에픽 간 반독점 소송 1차 판결에서 핵심 쟁점 10개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인앱 결제뿐 아니라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만이 유일하게 애플이 패소한 부분이었다. 특히 애플은 앱스토어가 연방 및 주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로저스 판사의
이런 판결은 두 회사가 공방을 벌이는 시장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로저스 판사는 디지털 게임 시장을 4가지 세부 분야로 나눴다. 첫째, 모바일 게임. 둘째, PC 게임. 셋째, 콘솔 게임. 넷째,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이 중 애플과 에픽 간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를 둘러싼 공방이라고 본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 내부 자료를 토대로 애플의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이 57% 내외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저가 매수식이 왔나?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올 들어 폭락한 미국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이 슬슬 저가 매수 시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비안은 5월 31일 주식시장 약세 흐름 속에서도 장중 32.60달러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인 끝에 결국 27일 종가에 비해 0.44달러 오른 31.40달러로 마감했다. 베런스에 따르면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 BJ 라켓이는 리비안 주가 수준으로 볼 때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기라고 평가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매수를 노릴만 하다는 것이다. 라켓이는 미즈호가 주최한 한 행사에 클레어 맥도너 리비안 최고 재무책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리비안 주가는 올 들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기술주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말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주식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리비안 역시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리비안 주가는 올 들어 70% 폭락했다. 리비안 주가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직접 배경은 생산 차질이다. 지난해 기업 공개 당시 제시한 올해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 주가 폭락을 불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기차 부품 공급 차질이 심화돼 리비안은 타격이 더 컸다. 이날 주가 상승 기폭제는 생산 확대 기대감이었다. 미즈호의 라켓이는 리비안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일리노이주 노멀 리비안 공장의 두 번째 생산 라인이 올 하반기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 라인이 확대되면 생산은 자연히 늘게 된다. 리비안은 올해 약 25,000대를 출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8,000대는 아마존에 납품하는 배달용 전기벤이다. 리비안은 구체적인 생산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라켓이는 아직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단서로 달면서도 생산 확대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80달러로 제시하고 매수 추천을 유지했다. 80달러는 이날 종가보다 154%를 웃도는 수준이다. 1년 뒤 리비안 주가가 2배 반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라켓이만 유독 리비안 전망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다. 리비안을 담당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 약 65%가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애널리스트 매수 추천이 평균 58%인 것에 비해 높다. 그러나 목표 주가는 그동안의 주가 폭락세 여파로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1년 뒤 리비안 주가 평균치는 54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34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보다는 70% 넘는 가격이다. 리비안 매수 추천은 업계 선두주자 테슬라보다 높다. 테슬라는 담당 애널리스트 절반 정도만이 매수를 권고하고 있다. 목표 주가도 최근 주가보다 약 24% 높은 942달러에 그친다. 2분기 광고 실적 추가 둔화 전망. 바이두는 1분기 매출액이 284억 위안으로 YOY 플러스 1% 증가해 컨센서스를 2% 상회했고 논가압 기준 순이익은 39억 위안으로 YOY 마이너스 10% 감소해 컨센서스를 119% 상회했다. 올해 1분기 ICE 사업 부문 순이익이 대규모 비용 감축에 기인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논가압 순이익률은 YOY 플러스 15.8%포인트 개선되었다. 사업 부문별로는 총 매출액의 75%를 차지한 코어 사업부 매출액이 YOY 플러스 4% 증가하며 전년 4분기보다 둔화되었다. 광고 매출은 1분기 경기 둔화 영향으로 YOY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전환되었으나
비광고 사업은 클라우드 매출이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비광고 매출은 클라우드 매출 고성장에 기인해 YoY 플러스 35%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을 지속했다. 올해 3월 이후 중국의 대도시 봉쇄 여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바이두의 경영진은 올해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하반기 실적 가시성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덱승의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바이두의 광고 실적도 2분기 추가적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사 매출액은 올해 1분기 YoY 플러스 1%에서 2분기 YoY 마이너스 3% 역성장이 예상되며 3분기부터 YoY 플러스 6%로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 니오 단기적 모멘텀, 비중 확대. 모건 스탠리는 중국 자동차 회사 니오가 단기적 모멘텀이 있다며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주가 34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금요일 종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코비드 제한 완화와 경기 부양 프로그램으로 니오가 앞으로 15일 이내에 반등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셧다운으로 니오는 몇 달간 생산을 중단하고 차량 판매도 억제하며 신모델 출시를 연기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개방과 경기 부양 프로그램으로 구형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 시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함에 따라 향후 몇 달간 판매 모멘텀이 생겼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 팀 흐샤오는 상하이 지역이 이 전기차 회사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니오 ADR은 올 들어 47.7% 하락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목표주가 34달러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